내가 가슴 성형 수술해서 가슴이 커지면 내 몸에 보형물이 들어있는 게 항상 인지가 되고 막 그런데 사실은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하면 나 가슴 수술했나? 맞아요. 모르잖아요. 맞아요. 약간 이런 거죠. 몇 킬로까지 들어도 돼요. 몇 킬로? 저는 10킬로. 나도 10킬로. 한 달부터? 저는 이제 물어봐요. 우리 강아지가 10.5킬로인데 들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슴TV 르네상스맨 이준욱. 메이는 고주영. 교과서 조정목. 결클러시 김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가슴 성형 수술 후에 많은 회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우리 사슴 친구들이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도 많이 물어보는 주제예요. 우리 가슴 성형 수술 후에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운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 많은 말씀을 하실 거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지 원장님은 운동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이제 이게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자가 수술을 근육 아래로 했느냐 아니면 근막 아래로 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조금 바뀌고 또 보형물을 넣으면서 거상을 같이 했느냐 아니면 보형물만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거상만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르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오늘은 가장 순한 맛으로 순한 맛으로 그냥 단순한 확대, 기본 확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기본 확대라고 하더라도 근육 아래로 들어갔는지 근막 아래로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이제 운동의 시작 시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다르게?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근막보다는 근육 아래에 들어갔을 때 근육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흉근이라는 게 사실 요 어깨뼈 여기에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대흉근이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여지가 있는데 보형물이 아직 캡슐이 다 잘 생성이 안 된 시기에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가 수술한 것보다 방이 넓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수술한 위치에서 보형물이 변경이 된다던가 하는 그런 위험들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캡슐이 잘 형성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일반적으로 이중평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중평면이나 이제 근육하 완전히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2-3달 정도의 간격을 캡슐이 생기는 그 시기를 좀 갖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막하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르죠. 아무래도 근막의 영향은 조금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근막 같은 경우에는 하이 서포트 브라라든가 이런 우리가 운동할 때 충분한 서포팅 브라를 할 수만 있다고 하시면은 실제로 상처가 회복된 이후에는 저는 운동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상처가 아문 후라고 하면 얼마 정도? 보통은 2주에서 3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가는 걸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기? 조 원장님. 저는 일단 수술 후 회복에 제일 좋은 운동은 산책이라고 생각해서 다음날부터 산책을 하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근막하랑 이중평면이랑 좀 달라지는데 일단 뛰는 운동은 좀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몇 달? 뛰는 운동 일단 6개월. 6개월이라고? 6개월? 그래서 유산소 하고 싶으면 이제 그냥 그 스태퍼나 사이클이나 이런 거 위아래 수직 움직임이 적은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막하러 하면은 저는 2주 뒤부터는 하체 운동 시작하라고 하고 한 달 뒤부터는 다 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뛰는 거 빼고. 근데 이제 근육화로 하면 이제 상체 운동할 때 좀 개입이 되는 느낌이 좀 싫으시면 그때는 좀 천천히 해라.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떤 운동을 하는지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렇잖아요. 똑같이 PT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엄청 쇠질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하지 말라 그래요. 아프면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제 환자 중에 운동선수분이 계셨는데 근막하러 했는데 제가 2주 동안 있다가 하체를 하라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하체를 했는데 너무 아픈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는데 그랬더니 바벨 20kg 딱 해가지고 들고 앉아서 상체에 힘을 안 주는 쪽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뛰는 건 6개월 하지 말라. 상체를 포함한 운동은 한 달 뒤부터 하셔도 된다. 김결희 교수님. 그럼 뛰는 게 6개월 안 하는 게 가능할까요? 다 해요. 다 하는데 아니 왜냐면 제가 제 고등학교 동창을 수술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달은 뛰지 마 그랬더니 신호가 앞에서 바뀌었는데 네가 뛰지 말라 그래서 내가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막 못 뛰었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뛰는 거라는 거는 땀이 날 만큼의 운동을 하지 마. 유산소 러닝을 하지 마. 운동을 조깅을 하지 말라는 그럼 그거 말고는 어떻게 운동 가이드라인 어떻게 해주세요?
저는 이제 가슴이 출렁거릴 정도의 뛰는 맞아. 운동 맞아. 그런 운동은 한 달 쉬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게 내가 뛸 때 가슴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거를 저는 피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가슴도 없게 만드는 그런 하이서포트 브라를 하면은 실제로 뛰어도 육상 선수들 뛸 때 가슴 하나도 안 흔들리고 많이 안 수영 선수들도 보면 가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하이서포트 브라를 했을 경우에는 수술을 하셨어도 운동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특별히 이제 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어깨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가슴이 속옷이나 뭐를 입어서 출렁거리지 않는 느낌이 들면 다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맨날 그 앞에서 이렇게 뛰어보여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안 되시면 다 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표면에 따라서 이제 운동하는 거는 차별을 두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수술했을 때 조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조기 재활이라고 그러죠. 조금씩 움직이는 게 이제 몸의 그런 순환이나 이런 거를 더 빠르게 하니까 회복을 좀 더 좋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보통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는 보통 한 달부터 저는 그냥 아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맨손으로 이제 프리웨이트를 할 수 있는 동작을 먼저 해보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운동 부하가 오면은 조금 운동할 때 이제 보상으로 인한 다른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좀 힘이 들 수 있어서 그렇고. 근데 간혹 운동 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오세요. 뭐 운동 선수, 뭐 프로 선수 오시면은 한 달 뒤에 이제 운동을 하라고 그러면 몸 100% 씁니다. 그쵸, 100%. 금방 이제 올라가죠. 끌어올려 맞아요. 텐션을 끌어올려 버리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운동하시는 그런 패턴 이런 걸 좀 들어보고 차등을 주는데, 이제 사이 서포트 브라나 이런 걸 무산소 운동도 그냥 2달째부터 그냥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운동이라고 하는 게 보통 수술하고 났을 때 뭐 근육의 움직임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보형물 주위에 캡슐이 이게 싸지 않으면 우리가 땀날 정도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보형물 공간으로 이제 시크리션이 될 거라, 이제 세로마가 좀 생길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 반대로 피막은 내 몸이 보형물을 대항해서 만드는 방어막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막 자체가 형성이 되면 그런 마서레이션 이런 것도 좀 적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피막이 생성되는 2달이 넘어가면 거의 모든 운동을 다 해도 괜찮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수정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엎드려서 하는 요가 동작이라든가 그거 많이 엎드려서 하는 물어보죠. 운동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마사지만 맞아, 하도 맞아, 돼요. 맞아. 엎드려서 맞아요. 마사지 맞아요. 받아도 등발 돼요. 펴도 돼요? 이런 거 많이 맞아요.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운동이 아니니까 마사지는 3개월. 마사지. 그래요? 난 6개월이라고 그래요? 아 진짜 다르다. 내가 항상 느끼는 게 전 뭐냐면 정말 달라. 아, 그럼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한 게 뭐냐면 다 뇌피셜이야. 아, 내가 맞아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본 맞아요. 경험, 환자 음.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서.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카메라 넣어서 본 적이 그럼요. 없잖아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LPGA 투어 선수인데 가슴 수술하고 이제 한 달 정도면 뭐 스윙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한 달 차에 프로암 대회를 나간 거야. 아, 그러니까 파워스윙. 프로는 괜찮아. 근데 그 프로가 아마추어 따라다니면서 레슨 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진짜 뭐 한 10km 가까이 걸었대. 아. 라운딩 끝나고 병원 와서 씨름을 뺐어요. 괜찮다 보고 갔거든. 이제 괜찮을 거예요. 조금씩 스윙해보세요. 근데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지킵니다. 운동 잘하는 분들은 좀 2달 동안 좀 되게 조심을 시켜요. 왜냐면 그랬던 이제 그게 표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경험치에서 가장 위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딱 있으면은 딱 그게 딱 마지노선이 좀 되더라고. 딱 요거는 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딱 그게 2달 정도더라고요. 2달 정도로. 환자분들한테 저는 가끔 물어보는 질문이 가슴 수술한 게 평소에 생각나요? 이제 수술한 지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시는 분들은 막 그런 상상을 할 거야. 막 내가 가슴 성형 수술해서 가슴이 커지면 내 몸에 보형물이 들어있는 게 항상 인지가 되고 막 그런데, 사실은 수술하고 이제 회복하고 하면 나 가슴 수술했나 맞아요. 모르잖아요. 맞아요, 환자분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일상생활도 다 하고 운동도 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저는 지표로 삼는 것 같아요. 환자분한테. 요즘에 어떠세요? 움직이는 게 뭐 많이 편해지시고 평소에 이 가슴 수술한 것 때문에 뭐 제약이 있느냐, 그게 없어지는 게 제가 생각해보면 한 2달쯤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정답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몇 킬로까지 들어도 돼요. 아 그래서 나는 몇 킬로라고 얘기해. 숫자를 얘기해. 저는 그냥 정했어요. 몇 킬로 저는 얘기해? 10킬로. 나도 10킬로. 한 달부터? 한 달 안에는 10킬로 들지 마. 한 달에 10킬로 이상 되는 거 들으면 좋지는 않다. 음.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럼 이제 물어봐요. 음. 아, 우리 강아지가 음. 10.5kg인데 들면 안 될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내가 들고 있는 거랑 운동을 하는 거랑 또 다른 거죠. 운동은 그 세트가 있기 때문에 아 그쵸. 그 부하를 계속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이라는 건 내가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기 때문에 크게 근육이랑 이런 게 준비 상태에 돌입을 한 다음에 들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는 갑작스러운 대응. 그러니까 뭐 넘어지면서 갑자기 디뎌 맞아. 놀라는 거, 뭐 갑자기 사고가 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근육이 놀라는 게 이제 수술하고 급성기 우리가 1, 2주라고 생각하는 요 시기에서 조금 위험한 거지. 사실 우리가 가슴술 굉장히 정교하게 하고 또 그냥 환자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정불화랑 이런 거 다 소구해드리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스럽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고 오히려 그걸 좀 하셔야 되는 게 2달째 경과를 오셨는데 어머니가 2달 동안 머리를 감겨주고 말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환자들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그런 시간에 조심하게 사는 2달 지나서 내가 드라이 들었을 때 팔에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꾸준히 하시되 과격한 운동, 출렁이는 운동, 갑작스러운 동작들 이런 것도 좀 조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수술을 잘하면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냥 수술하고 나서 안 아프니까. 그러니까 환자들 수술한 사실을 망각을 하면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자다가 이제 안 아프면은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거 되게 안 좋아요. 맞아요. 이제 반동을 이용한다든지 맞아요. 그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 상대방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딪힌 거야. 그치 부딪히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야, 환자분들이 혹시 선생님 이런 운동해도 돼요? 하면서 이상한 운동 얘기한 거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운동? 생각도 못했던 운동. 응. 왜냐면 진짜로 제 환자분 한 분이 네. 트럼펠린 그것도 있더라고요. 어. 트럼펠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 있어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그건 진짜. 그 제가 스카이 콩콩도 있어요. 스카이 콩콩. 그래? 아니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운동을 한 달이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트럼플린을 하고 그래서 그거 해도 내가 그거는 그거를 안 내고 저는 이런 게 좀 신기했어요. 이제 클라이밍. 왜? 꽤 큰 보형물로 원하시는데 클라이밍 하면 이게 당겨서 보는 게 어렵거든. 그게 되게 상체 근육 운동을 많이 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당겨가지고 무게 중심을 이제 월에 붙여야 되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큰 거를 원하시죠? 이게 물어본 적 좀 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랑 좀 다른 방향이니까. 24시간 클라이밍 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때 좀 불편할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는 이게 너무 재밌는데. 저는 사실 가슴 수술하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깜짝 놀랐어요. 저. 하나씩 그것도 이야기합시다. 하나씩 이야기하면 되겠다. 어떤 게 좋아요? 저는 일단 아까 이준호 원장님 얘기하셨던 거 저는 환자분들이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그죠. 누워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게 그죠. 굉장히 허리에도 안 좋고 사실은 가슴 수술해서 그렇게 일어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워낙에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안 좋아요. 어떻게 일어나요? 옆으로 굴러서 그렇죠.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꼭 가르쳐 드리고 네. 저는 뭐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네. 그 바른 자세를 가는 라운드 숄더 교정하는 운동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전체적인 바디 쉐입을 위해서는 가슴이 커지는 것만으로는 바디 라인이 예뻐지지 않고 더 중요한 건 가슴과 허리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허리 라인을 좀 살릴 수 있는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슴 성형 수술했을 때 가장 좋은 운동이 뭘까? 워킹입니다. 워킹. 예뻐졌으니까 자신감 있게 이제 걸으시는 거죠. 환자분들 이제 이러고 오시잖아요. 티라노사우루스 이러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승모근 아프다고 도치료 받으러 가야겠다 그러면 승모근 스트레칭하는 거 알려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피고요. 이렇게 귀까지 끝까지 올려요. 귀 붙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쭉 내려봐요. 그래서 지하 100층까지 쭉 내려보세요. 쭉. 환자분께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엎드리셔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마사지 받으시려고 했더니 그렇대요. 왜요? 혹시 여기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마사지 받아서 이게 안 되고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스트레칭이 운동의 범주에 든다면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겠다. 원장님. 저도 준우 원장님이랑 같은데 이제 워킹에다가 하나 더 하면 저는 힙업 운동.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슴만큼이나 밸런스 맞춰서 엉덩이 빵빵해져야지 우리가 훨씬 더 모든 걸 갖출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